뭐라고요? 한국으로 해외 발령이라고요? 전 싫어요.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지금보다 생활 수준이 떨어지는 건 불 보듯 뻔한걸요. 잠깐만. 당신이 없는 동안 이 집안일은 대체 누가 하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다프네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현재 뉴욕에서 살고 있어요. 광고업계에서 일하고 있죠. 매일 정신없이 바쁘지만 한 손에는 좋아하는 커피를 들고 아침 회의에 뛰어드는 것이 저의 일상입니다. 미국의 좋은 점을 꼽으라면 단연 자유라고 할 수 있죠. 마음껏 장을 볼 수 있는 대형 마트, 웬만한 사람 키보다 큰 냉장고,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사이즈의 음식까지. 모든 것이 크면 클수록 좋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나라예요. 아, 저에게는 남편이 한 명 있어요. 이름은 밀포드. 일밖에 모르는 저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죠. 물론 그도 일을 하지만 항상 저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안일을 완벽하게 처리해줘요. 요리면 요리, 청소면 청소,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랍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가 손수 만든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오븐 사용법도 제대로 모르는 저로서는 밀포드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밀포드는 제게 맞춰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불평을 해봤자 듣지 않을 걸 알기에 그도 아마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는 항상 당신 방식이 최고야 라고 말했지만 정말 그게 최선이었을까요? 그가 만족한다면 그걸로 됐죠. 그가 불평하지 않으니 저도 굳이 세세한 것까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 집의 모든 가사일은 밀포드에게 맡겨졌고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로웠습니다. 물론 저 자신은 아무런 불만도 없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밀포드가 평소보다 훨씬 밝은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원래 표정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라서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죠. 다프네, 할 얘기가 있는데. 무슨 일이에요? 또 새로운 레시피라도 생각해낸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회사에서 해외 발령 이야기가 나왔어. 해외 발령이요? 대체 어디로요? 한국. 네? 한국이요? 아시아에 있는 그 한국 말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머릿속이 순간 하얘졌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전혀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구체적으로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아시아라는 말만 들어도 뭔가 엄격한 전통에 얽매여 있고 사람들은 닭장 같은 좁은 아파트에 갇혀 지낼 것 같은 답답한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음식이라고 해봐야 온통 맵고 짠 길거리 음식이 전부일 것 같았고요. 미국처럼 커다란 햄버거나 스테이크를 허쾌하게 즐길 수 있는 나라는 아닐 거라고 지레짐작했죠. K-팝이나 드라마, 최첨단 기술이 발전했다고는 들었지만 그래도 뉴욕이 한 수 위일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어요. 상상이 되세요? 좁아터진 집에서 매일같이 이상한 음식만 먹고 사는 삶이라니. 절대 불가능하죠. 한국이라고요? 왜 그런 곳에 가야만 하죠? 아니, 당신더러 가야 한다고 한 적은 없어. 나만 가면 돼. 밀포드의 말투가 어딘지 모르게 좀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보고 같이 가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지는 않았죠. 물론 저도 따라가겠다고 말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좁은 방에서 매일 이상한 음식만 먹고 사는 생활은 절대 불가능해요. 좋아요. 출장은 밀포드 혼자 가는 걸로 하죠. 그런데 거기까지 생각했을 때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밀포드가 한국에 가버리면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생긴다는 것을요. 잠깐만요, 밀포드. 당신이 한국에 가 있는 동안 집안일은 어떡하고요? 설마 저더러 전부 다 하라는 건 아니겠죠? 아마 그렇게 되겠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원격으로 집안일을 할 수는 없잖아. 당신이 하는 수밖에. 못해요. 그럴 바엔 차라리 같이 한국에 가는 게. 아니, 전 절대 안 가요. 저도 제 일이 있고 무엇보다 문화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생활 수준도 분명히 떨어질 거고요. 안 그래요? 제가 따라가기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자 밀포드는 의외로 순순히 물러섰어요. 별다른 반박도 하지 않았죠.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살게 생겼는데도 어딘가 좀 냉정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오히려 그의 그런 점이 마음에 들기도 했어요. 저와 논쟁하기보다는 제가 받아들일 때까지 조용히 저를 지켜봐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는 해도 내 동료가 작년에 한국으로 파견 갔었는데 듣자 하니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닌 것 같아. 치안이 엄청 좋아서 한밤중에 편의점에 가도 안전하다고 하던데. 그냥 들은 이야기고 내가 직접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치안요? 그건 좋네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제가 가고 싶어질 이유는 안 돼요. 치안이라면 미국의 보안 시스템으로도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음식이 정말 맛있대. 특히 한국식 바비큐인 한우는 입에서 살살 녹을 정도라고 하더라고.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신선한 최상급 소고기로 만든다나 봐. 이것도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나왔네요. 아시아 음식은 맛있다는 그 판에 박힌 이야기.
하지만 밀포드는 동료의 말을 진심으로 믿는 눈치였어요. 마치 한국에서의 생활이 이미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는 사람처럼 말했죠. 그리고 그의 말투로 미루어 보아 그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무척이나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집안일이 하기 싫어서 밀포드가 한국 발령을 거절하기를 바랐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는 이미 마음이 뜬 사람처럼 들떠 있었어요. 당신이 정 그렇게 가고 싶다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전 절대 안 갈 거예요. 불편한 곳에 가서 사느니 차라리 제가 어떻게든 집안일을 해결해 보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밀포드는 어깨를 으쓱하며 조용히 그래라고만 대답했어요. 그는 이럴 때 항상 저를 강요하지 않았죠. 이걸로 결정된 셈이었어요. 그저 우리의 가사 분담이 잠시 바뀌는 것뿐 제 생활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을 거라고 그때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밀포드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으로 떠났어요. 그는 공항에서 캐리어를 끌면서도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라고 말했지만 그의 속마음은 아마 드디어 자유다가 아니었을까요? 상관없었어요. 저도 1년 정도만 버티면 되니까요. 어떻게든 되겠지.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어요. 밀포드가 떠난 다음 날 저는 아침 식사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토스트를 구우려고 했는데 토스터 사용법을 몰라 굽기 조절 버튼을 마구 누르다가 새까맣게 타버린 빵 조각을 만들어냈죠. 어쩔 수 없이 시리얼을 먹었지만 차가운 우유에 말아먹는 아침 식사는 영 기운이 나지 않았어요. 다음은 빨래였습니다. 이것 역시 대실패였죠. 저는 옷을 되는 대로 세탁기에 던져넣고 스위치를 눌렀어요. 그러자 어디서 잘못된 건지 세탁기에서 거품이 미친 듯이 뿜어져 나와 멈추질 않는 거예요. 평소 밀포드가 세제 양을 정확하게 계량해서 넣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거품으로 뒤덮인 빨래들을 보며 저는 하마터면 그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청할 뻔했지만 왠지 분한 마음에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적은 쓰레기였어요. 저는 분리수거 방법을 전혀 몰랐고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마구 섞어 내놓았다가 그대로 수거되지 않은 채 현관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을 때의 그 허무함이란, 한국은 분리수거 규정이 까다로워서 수거되기 전까지 현관 앞은 작은 쓰레기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이지 밀포드가 없으니 너무 불편하잖아. 제가 이쪽에서 엉망진창으로 지내는 동안 약 오르게도 밀포드는 한국에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어요. 그가 보내오는 메시지에는 온통 한국 생활이 얼마나 쾌적한지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죠. 예를 들어 그가 보내준 오피스텔 사진을 봤는데 제가 보기엔 정말 좁았어요. 거실이 저희 집 드레스룸보다도 작아 보였죠. 하지만 그는 좁긴 하지만 불필요한 공간이 없고 시설이 정말 편리해. 예를 들면 욕실은 버튼 하나로 수온 조절이 되고 바닥 난방 시스템 덕분에 겨울에도 집 전체가 훈훈해라며 알 수 없는 감탄을 연발했어요. 욕실 사진을 보니 확실히 편리해 보이긴 했어요. 솔직히 미국은 샤워 문화권이라 목욕을 위해 설계된 시스템의 가치를 잘 몰랐지만요. 음식 이야기도 화가 났어요. 그는 환영회에서 한우 구이를 먹었다며 사진을 보내왔는데 사진 속에는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는 소고기가 있었어요. 이게 뭐야? 제가 생각했던 냉동 삼겹살과는 차원이 달랐죠. 크기는 작아도 마블링이 선명하고 정말 아름다웠어요. 보기만 해도 맛있다는 걸 알 수 있어서 더 분했어요. 저는 이쪽에서 집안일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밀포드는 한국의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만끽하는 소식을 전해왔죠. 어느 날 그는 또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한국 편의점은 정말 대단해. 심야에도 맛있는 도시락이나 디저트를 살 수 있고 음료 종류도 엄청나게 많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해도 원두 종류가 여러 가지고 고르는 재미가 쏠쏠해. 한국 가게들은 밤늦게까지 문을 여나요? 그건 대단하지만 품질은 분명 별로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렇게 답장을 보냈지만 그가 보내온 아이스 라떼와 참치마요, 삼각김밥 사진은 이상하게도 맛있어 보였어요. 밀포드는 외국인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참치마요 삼각김밥이 최고라고 했지만 저는 그게 대체 어떤 음식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미국에는 없는 음식이니까요. 와셔회라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저는 이쪽에서 타버린 빵과 쓰레기산과 씨름하고 있는데 그는 한우구이와 편의점의 편리한 생활을 즐기고 있다니 점점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몇 번이고 한국의 사진을 보고 관련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이 궁금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밀포드가 아침 산책길에 찍었다며 보내온 주택가 사진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어요. 길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고 가로수도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죠. 미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래피티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한국의 주택가는 이렇게 깨끗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주택가가 깨끗하다고 해도 쓰레기 봉투가 굴러다니는 게 보통인데 그곳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도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한국의 비대는 정말 대단해. 변기 시트가 따뜻해지거든. 변기 시트가 따뜻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럴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했지만 겨울철 미국의 차가운 변기 시트를 떠올리니 있으면 꽤 편리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백화점 같은 공공 화장실에도 설치되어 있다고 하니 더 놀라웠죠. 가장 분했던 것은 카페 이야기였어요. 출근길에 아인슈페너 한 잔 샀어. 그가 음료 사진 한 장을 보내왔어요. 여긴 당도나 얼음 양까지 다 조절할 수 있고 종류도 정말 다양해서 매일 마셔도 질리지가 않아. 미국에도 음료를 파는 곳은 있지만 선택의 폭이 좁고 이렇게 세세한 커스터마이징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한국에는 길거리 곳곳에 카페가 있고 그 수와 종류가 엄청나다고 했어요. 심지어 따뜻한 음료 종류도 다양하다니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밀포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어쩌면 한국이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기는 자존심이 상했죠. 그리고 저는 미국인이고 굳이 한국에 갈 필요는 없다고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신경이 쓰여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보내온 한강의 노을 사진을 보았을 때 제 마음은 마침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아름다운 붉은색과 주황빛 노을 아래로 유유히 흐르는 강과 그 주변으로 펼쳐진 빌딩 숲, 그리고 다리 위를 달리는 자동차 불빛들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배경으로 보이는 산의 능선도 정말 아름다웠죠. 아, 한국은 이렇게 자연과 도시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나라구나. 저는 깊이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싹대머요. 가보고 싶다. 지금까지 저는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애써 한국을 거부해왔지만 그 순간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모든 것을 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비단 풍경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가장 신경 쓰였던 것은 그가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말로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입니다. 제가 한우구이, 비대, 그리고 편리한 생활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단 결심하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제 좌우명이죠. 저는 회사에 일정 기간 원격 근무를 신청하고 처리해야 할 서류 업무를 모두 마친 뒤 가장 가까운 날짜에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짐을 싸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제가 이쪽에서 집안일 때문에 허덕이는 동안 밀포드 혼자만 즐기는 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한우 구인이 비대니 하는 것들 저도 직접 경험해봐야 직성이 풀리겠어요. 한국에 도착해서 저를 가장 먼저 놀라게 한 것은 공항철도역의 청결함이었어요. 바닥은 반짝반짝 빛나고 쓰레기 하나 없었죠. 쓰레기와 쥐로 가득한 뉴욕 지하철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이어서 공항철도를 타고 밀포드가 있는 도심으로 향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열차가 시간표에 맞춰 정확하게 도착했고 객실 내부는 넓고 깨끗했으며 조용했어요. 승객들도 모두 예의 바른 모습이었죠. 미국의 지하철은 마치 매일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것 같은데요. 밀포드의 오피스텔에 도착하자 그는 깜짝 놀라더군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갑자기 온다고 전혀 듣지 못했는데, 하지만 저는 그의 놀란 표정을 보고 싶었으니 이 정도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가 사는 오피스텔은 사진에서 본 것처럼 확실히 작았지만 지내기에는 아주 쾌적하게 느껴졌어요. 이 점이 왠지 기분 나빴죠. 특히 저를 놀라게 한 것은 화장실과 욕실이었어요. 화장실에는 그 전설의 비데가 설치되어 있었고 화장실과 욕실이 별개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이게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거야? 제가 참지 못하고 묻자 밀포드는 한국에서는 대부분 이렇지라고 대답했어요. 미국에서는 화장실과 샤워실이 한 공간에 있는 것이 보통이라 아주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근처 마트에 갔어요. 밀포드가 자주 간다는 바로 그곳이었죠. 여기서 또 한 번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채소와 과일의 신선도가 엄청났고 포장도 아주 예쁘게 되어 있어서 보기만 해도 즐거웠어요. 미국의 마트도 편리하지만 이렇게 세심하고 아름답게 진열된 곳은 본 적이 없었죠. 밀포드가 추천해준 과일은 보석처럼 색깔이 선명했어요. 가게 자체는 미국만큼 크지 않았지만 아기자기한 판촉물들이 많아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더 저를 놀라게 한 것은 편의점이었어요. 마트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들렀는데 여기가 정말 편의점이 맞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죠. 샌드위치나 디저트는 말할 것도 없고 도시락과 각종 생필품까지 없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계산대의 점원들은 모두 미소를 띤 채 아주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죠. 뉴욕의 편의점 점원들은 늘 다음 사람, 빨리빨리 하는 표정인데 이곳에서는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를 건네다니 솔직히 말해서 너무 쾌적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새 저는 한국 생활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전에는 그렇게나 거부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조금 좋아지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아직 완전히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저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밀포드와 함께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저는 그가 이미 한국 생활에 완벽하게 녹아들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는 동네 마트의 할인 정보를 꿰고 있었고 오늘은 채소가 싸네라며 더이양양하게 말하는 모습은 미국에서 생활할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마치 자기 나라에 있는 것처럼 편안해 보였죠. 단골 가게도 몇 군데 개척해 놓았더군요. 그가 제게 추천해 준 곳은 칼국수 맛집이었어요. 우리는 주말에 한 유명한 가게를 찾아갔는데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줄이 아주 길게 늘어서 있었죠. 밀포드가 회전율이 빠른 편이야라고 해서 우리도 그 뒤에 줄을 섰습니다. 30분은 좋게 기다린 것 같았지만 기대감에 부풀어 있어서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는 않았어요.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어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가게는 비록 작았지만 구수한 증기와 간장 향기가 참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한 입 먹어보니 국물 맛은 진하고 면발은 쫄깃쫄깃했어요. 정말 최고였죠. 미국에서 먹던 인스턴트 라면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음식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하자면 명동 길거리의 떡볶이와 어묵도 상당히 맛있었어요. 떡볶이는 노점에서 파는데 매콤달콤한 소스가 쫄깃한 떡에 잘 배어 있었죠. 어묵은 따뜻한 국물과 함께 먹으니 추운 겨울의 제격이었어요. 양이 좀 적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미국의 양이 너무 많은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 외에도 우리는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찜질방에도 가보았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도심 속 넓은 찜질방에서 뜨거운 불가마와 시원한 아이스방을 오가며 느끼는 그 해방감이란 찜질방의 열기가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주며 마치 온전히 치유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 같았어요. 찜질을 마치고 나니 왠지 피부가 매끈매끈해진 기분이었죠. 찜질 후에 마시는 바나나 맛 우유도 일품이었고요. 우리는 한국의 사계절을 체험하는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계절, 우리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벚꽃 구경을 했어요. 처음에는 돗자리를 펴고 앉는 것이 조금 어색했지만 활짝 핀 벚꽃나무 아래에서 먹는 도시락은 정말 꿀맛이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은 미국에서는 본 적이 없어라고 저도 모르게 내뱉자 밀포드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그렇지 라고 말했죠. 그렇게 한국 생활에 접하는 과정에서 제 마음속에는 점차 미국과의 차이를 받아들일 여유가 생겼습니다. 저는 미국의 자유분방하고 활기 넘치는 생활도 훌륭하지만 한국의 섬세하고 균형을 추구하는 생활 방식 또한 다른 매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느새 한국에서의 생활은 제게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비데가 설치된 화장실을 이용하고 밀포드와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같이 요리를 하는 그런 평온한 나날들은 뉴욕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이에요. 한국 처음에는 복잡하고 답답해 보였는데 사실은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밀포드는 큰 소리로 웃으며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네라고 말했어요. 조금 분했지만 정말 그렇게 느끼는걸요. 제가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비록 반년 남짓이었지만 제게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미국과는 다르지만 한국도 정말 멋진 곳이야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야말로 제가 성장했다는 증거겠죠. 물론 한국에 온 후에도 집안일은 여전히 밀포드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지만요. 어떠셨나요?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친구의 눈에도 한국이 살기 좋은 곳으로 비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쁘네요. 여러분은 한국의 어떤 점이 살기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변 보호를 위해 커다란 개를 키우지 않아도 새벽에 즐겁게 산책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채널 구독, 높은 평점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이번에도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아름다운 한국 편도 기대해주세요.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높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